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어제 했죠? 어제 한 거 잠깐 보면 현금 흐름 할인법, 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할인율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할인율을 구하려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통해서 현금 흐름의 할인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위험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했었죠. 그렇죠? 무위험 이자율, 요거는 그냥 은행 이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우리가 아파트 살 때도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그러죠. 프리미엄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거기. 자,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할인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죠. 할인율. 이 할인율이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했던 것처럼 어떤 종목의 할인율이라는 것은 무위험 이자율, 그냥 은행 이자 얘기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혜택이죠. 요건데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얼만큼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할인율로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주주 가치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주들의 투자금, 그쵸? 처음에 이제 주주들이 투자할 거 아니에요. 요거를 지불하는 대가로 우리가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 내가 돈을 얼마큼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주주가 된다는 거로 항상 얘기했죠. 그렇죠? 자본금을 얼마나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 건지, 처음에 이제 회사를 만들 때 하시는 분들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고, 중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회사에서 돈을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벌 것이냐, 요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거는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기업에 요구하는 수익률, 돈을 투자하고 요구하는 수익률. 종목의 할인율이랑 같은 개념이죠, 결국은. 근데 용어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거, 요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제 얘기했듯이 부실한 기업은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지고, 우량한 기업은 할인율이 낮아지는 거죠. 자,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할인율, 리스크 프리미엄, 그 다음에 수익률, 이렇게 나누면 프리미엄이 높은 기업은 할인율이 뭐라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이니까 수익률을 높아하는 거죠. 다 비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뭐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적은 대신에 할인율도 적은 거고 수익률도 적은 거죠. 수익률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할인율, 수익률, 프리미엄 이걸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비례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학자들이 요거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이거를 만들었어요. 요걸 만든 사람이 1990년인가? 199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요거를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 CAPM이라고 그래요. CAPM은 무슨 말이냐? 캐피탈 자본이죠. 에셋 자산이죠. 프라이싱 가격 모델. 요거의 약자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학자들이 어렵게 이름 붙인 거지. KAPM. 그래서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캐피탈 자본, 에셋 자산, 프라이싱 가격 결정 모델 모형. 개념은 간단해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무위험 이자율 어제 했었죠. 그냥 은행 이자 얘기하면 돼요. 여기다가 기대 수익률에서 저 무위험 이자율을 빼요. 다시 이자율 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베타 계수라는 게 있어요. 베타 계수. 요거를 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자에다가 수익률에서 또 이자를 뺀 걸 더하고 거기다가 이거는 빼는 게 아니라 참 곱하기. 베타 계수를 곱한 거를 다시 더해준다. 이런 거예요. 어제 했던 거 보면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뭐를 더해줬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해줬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근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이렇게 구한 거예요. 요게 바로 전체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거를 구할 때 뭘 사용했냐? 베타 계수라는 걸 사용했어요. 베타 계수. 자, 베타 계수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주식을 좀만 공부하신 분들은. 베타 계수는 뭐예요? 자, 그래프로 그리면 자, 까만색을 우리가 주가 지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빨간색을 종목의 수익률, 가격. 이렇게 되면 지수에 비해서 얼마나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냐. 이걸 주가 지수라고 하고. 지수보다 안 움직이면 0점 소수점이 되는 거고요.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면 1이 되는 거예요. 자, 저 베타 계수가 1보다 크다는 거는 지수가 요만큼 움직였을 때 얘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막 가는 애들. 이런 거는 1보다 큰 거고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면 1이 되는 거죠. 요건 지수랑 비슷하게 같이 연동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보다 못하네. 얘는 뭐예요? 소수점으로 나오겠죠. 0점 뭐뭐 요러면 요건 지수가 10% 가면 베타 계수가 0.5면 몇 프로 가는 거예요? 5%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베타 계수. 베타 계수가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지수가 10% 갈 때 얘는 몇 프로 가는 거예요? 20% 가는 거죠. 아시겠죠? 요게 이제 베타 계수고 예를 들어서 하나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자율이 식을 한번 다시 써보고 자, 기대 수익률
즉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지.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도.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 뭐라고 그랬어요? 은행이자. 괜히 용어만 어렵지. 은행이자 플러스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이자 곱하기 베타 계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이자가 지금 5%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기대 수익률 종합지수 주가지수가 10%. 그 다음에 베타 계수가 예를 들어서 2%야. 그럼 기대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이거 계산하면 되죠. 5 플러스 10 마이너스 5니까 5죠. 곱하기 2. 그럼 어떻게 해요? 15%. 내가 이걸 투자하면 15% 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기대 수익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돈을 집어넣었을 때 은행 이자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요거를 플러스해서 더 받느냐 이런 개념이죠.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리스크 프리미엄.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받는 돈이란 말이죠. 요게 더 더해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HTS 상에서 한번 볼게요. 잠시 이게 껐다 켜져가지고 HTS에서 제대로 돼 있네. 자, HTS 상에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베타 계수가. 보면은 스냅샷에서 기업 개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 자, 여기 보면 어딨냐? 아, 스냅샷에 들어가 보면, 자, 여기 있죠? 베타? 1년 베타? 1.03.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지수가 10% 올라가면 얘도 10%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잘 보이시죠? VIP 분들 안 보이세요? 이렇게 해야 돼. 보이시죠? 아, 이거 뭐 채팅창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언제부터 보이니, 채팅창? 이렇게 하면 보이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베타 계수를 보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 그쵸? 1.5. 지금 녹십자 MS거든요. 녹십자 MS라는 종목은 지수가 10% 올라가면 15% 올라가는 거죠. 1.5면. 이해되시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지. 이런 거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선 알루미늄 뭐 이런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 보면, 자, 이거 보면 베타가 얼마예요? 이거 얼마 안 되네. 남선 알루미늄. 많이 올라갔던 거 뭐 있어? KMW. 아, 이거 보면 뭐야 이거? 0.7밖에 안 되네. 아, 1년 베타로 하니까 그러네. 뭐 어쨌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베타 계수 1.4. 와, 이게 우량주일수록 이게 적어야 되는데 1.4나 되네요. 삼성전자도. 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트 중에서 복합 비교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요거를 일단 끄고 그거까지만 한번 보고 마칠게요.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복합이라고 치면 복합 비교 차트가 떠요. 복합 비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요게 복합 비교 차트거든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종목을 하나, 삼성전자를 보면 요거랑 뭐랑 지수랑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지수랑 단순 비교해서 여기서 이제 분으로 돼 있냐? 일루에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수랑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업으로 선택하면 되죠. 여기서 업으로 선택하면 이제 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코스피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쵸? 보이시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빨간 건 코스피고 이게 핑크색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근데도 1.4야. 지수보다 좋아. 그렇죠? 그래서 종목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남산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 9월, 11월만 보면은 지수보다 훨씬 더 잘 움직였죠. 아니구나. 지수보다 못 움직였네. 다른 종목 봐야 되겠다. KMW. 이런 거 보면 요때 보면 지수보다 지금 많이 지수보다 떨어져서 그런 거지. 그쵸? 요 기간을 보면 이렇게 보면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죠. 이건 베타 계수가 1보다 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복합 비교 차트 보는 것까지, 그 다음에 베타 계수,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베타 계수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